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의 정혜운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리필 스테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용이 많다고 하던데요. 네네. 리필 스테이션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네, 그 리필이라는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언가를 충전한다는 의미인데요. 화장품이나 샴푸, 그리고 뭐 바디워시, 세탁에 필요한 세제 같은 것을 포장 용기 없이 내용물만을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필 스테이션은 이제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2020년도에 등장을 시작해서 최근에는 전국에 한 200곳 정도로 늘어났고요. 그 구매하는 방식은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소비자가 개인 용기를 지참하거나 전용 용기를 구매하여 원하는 내용물을 용기에 담아서 무게를 재고 그렇게 구매가 가능하고요. 주로는 뭐 세제, 샴푸, 바디워시 이런 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업체에 따라서는 뭐 토너, 화장품, 젤, 곡물류 이런 것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포장 용기 없이 내용물만 파는 곳 리필 스테이션. 네. 예. 리필 제품은 얼마나 저렴한가요? 특히 뭐 또 저렴했던 품목은 어떤 것들이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저희가 5개의 품목을 중심으로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요. 크게 샴푸, 바디워시, 주방세제, 섬유유연제, 세탁세제 이렇게 5품목이었는데 리필 스테이션 상품의 가격은 그 일반 상품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41% 저렴했습니다. 품목으로 보면은 세탁세제는 평균 약 14%, 섬유유연제, 주방세제는 약 23에서 24%, 바디워시는 약 47% 정도 저렴했고요. 가장 그 차이가 정상 그 일반 상품과 가장 큰 품목은 샴푸였는데요. 샴푸의 경우에는 리필 스테이션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일반 상품과 비교했을 때 평균 52% 저렴했고 최대 14%까지 저렴한 상품도 있었습니다. 뭐 품목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확실히 일반 제품에 비해서 리필 제품이 확실히 저렴하네요. 그리고 네. 뭐 평균은 거의 절반 가까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네요. 네네. 예. 그리고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 마트 가면 일반 제품들이 진짜 많이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뭐 전년과 비교해서 그리고 또 전달과 비교해서도 조금씩 오르는 품목들도 있고 그런데 네. 리필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리필 제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물가 영향 받아서 가격 오르고 뭐 그러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작년 21년도에 실시한 리필 스테이션 상품 중에 저희가 샴푸와 바디워시가 있었고 22년도에 저희 조사한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21년도에는 100g당 평균 가격이 3,123원이고 22년도에는 3,128원. 거의 가격 차이가 평균적으로 0.2%에 불과했고요. 거의 가격 차이가 없었네요. 네,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일반 상품의 가격은 같은 기간 16.1% 상승했기 때문에 리필 스테이션 상품보다 가격 인상이 매우 컸습니다. 그렇군요. 리필 제품들 많은 분들이 진짜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리필 스테이션을 제 주변에서는 못 본 것 같아서 아직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주로 네. 어떤 용기들 사용해요? 그리고 용기마다 뭐 가격이 다르고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리필 스테이션에서 판매하는 전용 용기는 이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요. 업체별로 용기의 재질, 형태 모두 달랐습니다. 그 가격은 가장 저렴한 것은 500원이었고 가장 비싼 건 2,500원까지 다양했고 하지만 이제 전용 용기를 반드시 사용하는 업체는 5곳 중에 2곳 정도였고요. 5곳 중에 3곳은 소비자가 빈 공병을 가지고 와서 리필 상품을 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되는 업체도 있네요. 이거는 그 용기도 사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전용 용기만을 꼭 사야 하는 그런 업체의 경우에는 그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판매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리필 제품 쓰면 아무래도 그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은 저렴하잖아요. 가격 측면에서. 그래서 네. 선호도가 높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만사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이용과 관련해서 가장 큰 불만은 소비자들이 리필하는 상품의 유통기한이나 성분과 같은 상품 정보가 좀 확인이 어려운 불만이 가장 24%로 많았고요. 또 전용 용기를 반드시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21% 정도는 불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아예 없어서 종류가 없어서 구매 불가인 경우로 불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유통기한 같은 정보를 확인이 좀 어렵군요. 이게 유통기한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유통기한 표시를 리필 제품에도 해야 되는데 그 표시를 안 된 제품들이 많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을 표시를 해서 이제 스티커 형식으로 붙여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비자들이 리필 스테이션 이용을 그럼에도 이제 많이 하십니다. 이제 저렴하기도 하고 특히 뭐 유통기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앞으로 좀 네. 계속 개선을 해 나가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네네.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주 이유는 뭐 아무래도 가격 때문인가요? 일단 가격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플라스틱을 사용을 덜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응답한 게 가장 많았고요. 예. 그 다음이 가격이 저렴해서 또 세 번째로는 원하는 용량만 정해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리필 상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 소비자들이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이유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네,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네. 그렇군요. 우리 소비자들이 리필 스테이션 이용하는데 좀 개선했으면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좀 조사를 하셨나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리필 스테이션을 주위에서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매장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위생의 문제, 안전과 관련된 감독 강화가 필요하고 리필 스테이션에 대한 이런 국민들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리필 스테이션 이용 경험자의 한 43%는 상품이 다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좀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만족도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도 좀 낮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리필 스테이션에 대한 홍보도 돼야 되고 정말 주변에 매장이 좀 많아져야 많은 분들이 네. 더 활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에 소비자원이 이런 조사를 하신 건데 지금 이 나와 있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뭐 어떤 조치도 이어지게 되나요? 네, 저희가 먼저 작년에 이 부분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11월 말부터는 소비자들이 리필 스테이션을 좀 더 잘 찾으시도록 지도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을 해서 길찾기 앱에서 리필 스테이션 위치 정보가 제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맵을 통해서 리필 스테이션을 검색을 하시면 주위에 매장 위치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리필 상품의 성분이나 유통기한과 같은 중요한 정보 제공을 좀 강화할 것과 매장을 좀 늘리도록 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 거래조사팀의 정혜운 팀장이었습니다.